네,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임스 시링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이 방한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좀 방한을 한 것 같습니다. 방문 목적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은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있는 여러 기지들을 방문하는 정례적인 순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알죠. 왜 왔는지. 지금 그렇죠. 사드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효용성이 있느냐, 피해가 없지 않느냐, MD 체제 아니냐, 중국을 겨냥한 거냐, 북한을 겨냥한 거냐, 네. 여러 논란이 있는데 그것을 좀 잠재운다 할까, 조금 이제 설명을 해서 네.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설득을 위해서 온 거긴 합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에서 좀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논란에 대해서 좀 해명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드가 군사적으로 유용성이 있냐 없냐는 논쟁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km 상공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걸 갖다가 네. 밑에서 사드가 이걸 정확히 맞춰가지고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히트 킬이라고 그러는데 맞춰서 그걸 이제 없애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링 이번에 청장도 그건 확실히 100% 장담할 수 있다. 자기들이 수년 동안 계속 실험을 해가지고 이걸 확증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 전자파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피해가 있다 없다. 그래서 지금 성주 시민들, 군민들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 해가 없다. 네. 미국도 배치돼 있고 괌에도 배치돼 있는데 자기들이 수년 동안 그걸 또 지켜봐 왔는데 전혀 네. 거기에 대해서 해가 없다. 아니, 그렇게 근데, 얘기를 예.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안전성을 거듭 강조를 한 건데 사실상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낸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없는 예. 건지 아니면 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 데이터가 있겠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미군들이 거기 복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네. 부대에.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군인들을 보호한다든가 또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조사는 했겠지만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네. 미군 측도 해가 없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도표를 통해서 설명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설명을 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보면은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에 네.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청장 입장에서 재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돌아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명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중국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또 이를 의식한 그런 발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북한을 겨냥한 거다. 네. 그 2,000km를 카바를 한다는 등 그런 것은 아니고 잘해봐야 1,000km 이내에만 카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미국의 MD 체제,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거기에 흡수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문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한반도에서 수집된 그러한 정보들은 한반도 내에서만,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했을 경우에 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네. 갔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믿고 따를지 그건 이제 좀 의문입니다만은.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다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걱정하는 게 지금 일본에서도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사실상 일본과 공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일 정보 공유에 대해서 깊숙이 지금 사실 한미일이 그 연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이 생각보다 2018년 정도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방위상이 빨리 조기에 사드 2기를 배치를 하고 그 사드도 자기들이 직접 자유대가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물론 미국은 좋아하죠. 적극적으로 일본은 나서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은 지금 배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가 있고 찬반이
그 아주 불꽃 튀기게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미국은 상당히 일본과의 공조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집된 정보와 또 일본이 수집한 정보, 미국이 수집한 정보 이것들이 만약에 모아져서 태평양사령부에서 한 번에 이것이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전사적 차원에서의 MD 체제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전히 이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것은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이제 이것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국만 가지고는 안 되죠 사실. 일본하고 정보 공유도 해야 되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첩보 수집, 정보 수집의 전략 자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월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합이 잘 되어야 효율적인 방어 시스템이 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또 군사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네. 있습니다. 어떻든 미국은 부정하고 있고 일부는 그걸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 대한 논쟁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중국에서 원하는 게 이 사드 계획 취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아시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동아시아 정세가 불안하죠. 네. 이 사드 문제 가지고 중국은 우리를 지금 굉장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 사드 문제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미중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적게 보면은 북한의 이제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이걸 방어하자는 그런 입장이었는 건데 네. 어쩌다 보니까 이게 한국과 중국의 싸움인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중국에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중국은 또 여전히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너희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노골적인 그러한 이제 겁도 주는 그런 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한국이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시진핑은 지금 일종의 옛날에 황제입니다. 시황제.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가 말을 듣지 않는다. 네. 그러면은 베트남도 필리핀도 뭐 이를테면 주변국의 조그만 나라들이 계속해서 치받고 들어올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마 한국에 대한 압력을 넣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저희 이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동해 NLL 일대에 중국어선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북한이 조업권을 팔아 넘겨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미 서해 NLL은 판 것으로 네.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동해 NLL까지 네. 어장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예. 뭐 전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워낙 외화가 부족하고 또 특히 제재 국면 속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통치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어떤 궁여지책이죠. 이런 궁여지책이라도 써서 통치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업권을 팔아넘긴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가가 약 한 82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게 굶주린 주민들에게로 가면 참 좋을 텐데 결국에는 뭐 다 김정은 통치 자금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김정일이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좋은 외화벌이 수단이 된 뭐 금광이라든가 광산이라든가 네. 어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수령 경제 속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들은 이제 통치 자금으로 직접 사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관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동해서에 있는 그런 황금 어장들도 여전히 김정일의 대를 이어서 네.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사용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어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난감한 게요. 이게 황금 어장도 내준 상황인데 근데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뭐 수산물 생산을 늘려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어장은 통치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활용을 하고 네. 그렇지 않고 조그만 어장이라든가 국내 어장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먹는 문제, 특히 이제 고기를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물고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육류보다는 물고기를 통해서 영양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아니 이렇게 뭐 황금 어장까지 빼앗아 놓고 어떻게 뭐 고기를 잡으라고 하면 이게 고기가 그냥 나오진 않잖아요. 참.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중앙 정부나 당에서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네.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또 많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네.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장을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또 자기들이 그것을 직접 먹기보다는 그걸 팔아서 어떻게 보면 또 그 충성자금으로 내야 되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허락을 받은 그 중국 어선에 더해서 불법 어선들도 워낙 뭐 많다 보니까 우리 어민한테도 미치는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NLL 같은 경우도 싹쓸이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인망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사실 NLL 근처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나마도 내려오는 고기도 없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고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징어라든가 명태 이런 것들이 싹쓸이 네. 하는 바람에 중국 어선들이 거기도 지금 어족 자원이 고갈돼서 우리 동해 어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정말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짚어볼게요. 최근 미국의 태평양 괌기지에 그 스텔라 이거를 추가로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북한에서 거의 뭐 굉장히 지금 발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최첨단 이제 그 스텔스 폭격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북한은 네, 항상 스텔스죠. 그렇습니다만은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노발대발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도 대전 이남에서 포탄을 쏴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자기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말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지금 IS 소탕 작전에도 이런 식의 최첨단 무기들이 동원돼서 네. IS 대원들 4, 5만 명이 지금 소탕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북한이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